언론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결국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수익 구조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통 매체들도 그런 수익 구조에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없고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방송에서의 수익 구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 광고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뭐 1인 매체의 경우도 다르겠지만 네네네. 주로 수익 구조 그쪽도 좀 연구를 하시고 네네네네. 수익 구조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광고에 의존하는 부분이 근데 현재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광고가 붙는 이제 경로가 좀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이제 TV 신문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의 광고들이 이제 들어왔던 것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작은 기업들의 광고들도 혹은 심지어 개인 광고들도 붙을 수 있는 거죠. 네. 구글을 통해서 이제 광고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 구조 생각하다 보면 또 아까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기로서 제4의 권력으로서 지켜야 될 중립성 네.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건 자율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매체에 의존하고 광고 수익을 가져야만 결국 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율성 문제도 상당히 좀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단지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늘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뉴스에 돈을 직접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신문에 돈을 냈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배달이 왔던 거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것을 무료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광고를 보는 대가로 보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반대도 있고 뭐 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은 갈렸지만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신문을 보내주면 대부분의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팩트 체킹도 거친 양질의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낸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모델이 더 이상 그런 메이저 신문사들도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양질의 컨텐츠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료화를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포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모든 언론사가 다 클릭만 하면 다 맞아요. 기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언론도 이제 플랫폼 현상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화 현상이 일으키는 영향은 또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들을 더 이상 사지 않는 언번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민들에게 양질이지만 잘 읽지 않을 것 같은 정보를 팔 방법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광고가 붙지 않고 혹은 그러한 기사를 통해 이제 언론사로 트래픽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읽기 쉬운 기사들에 대해서만 이제 광고가 많이 붙게 되고 광고 수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읽기 쉬운 것도 있지만 좋은 기사라기보다는 약간 자극적인 자극적인 기사를 거, 우리가 맞아요. 클릭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양질의 기사는 오히려 더 수익성 측면에서 보호되지 못하면서 더 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언론사들이 성공적 유료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이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유료화된 모델이 몇 가지 있지만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경영적인 이제 반등을 많이 이뤄냈지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아마존에서 샀지만 그래도 그게 성공적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정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개인적 경험인데 뉴욕타임즈를 한 1년간 구독을 했었거든요. 한 1년 지나서 이제 구독을 안 했는데 이상계로 한 번씩 뉴욕타임즈 메일이 오더라고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마케팅이 이제 언론사 내에도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전통적 매체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이런 매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예능뿐만 아니라 영화, 다양한 분야에 이제 진출하는데 곧 이 사람들이 뉴스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요즘에 아직은 뉴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뉴스는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제 놓치면은 정보의 가치가 훅 떨어지는 독특한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아직 덤비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종교적인 뭐 부분들에 대한, 일부에서 이단이라고 어쨌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종교들에 대한 뭐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들도 있었고 해서 몇 가지 사회적 영향들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 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상품성이 있는 그런 정보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화도 또 하나의 현상이지만 워싱턴 포스트 좀 전에 말씀해서 아마존에도 인수를 했고 네. 뉴욕타임즈도 어디에서 인수를 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또 뭐 해갖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금융화 대규모 이제 파이낸싱이 들어가는 금융화 현상이 뭐 미국의 매체에서는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문이랑 이제 영상 컨텐츠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수합병을 사모펀드들이 지휘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모펀드는 돈을 벌게 하는 사람들인데 전통적 신문 지면 매체가 돈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들 중에서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 기업 구조를, 그러니까 경영을 일부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다시 팔고 나가는 방식.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개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지속적인 경영보다는 이제 시세 차익. 그렇죠. 미국은 이제 지역 그 신문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대거 사다가 뉴스를 공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한 회사당 이제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조조정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이 더더욱 더 점유율을 높여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죠. 네네네. 이게 영상 쪽은 이제 넷플릭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평균 제작비가 한 300억 정도 이제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걸 프리프로덕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금을 끌어다가 한 4회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곳에 가서 나머지 12화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거거든요. 프리프로덕션이니까 이제 영상 제작 업체가 4화까지는 자기 돈으로 펀딩을 뭐 어디서 하든 펀딩을 해서 찍고 나머지 12화는 넷플릭스에 보고 이걸 투자를 할지 말지.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진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라는 게 몇 개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 위주로 많이 가게 되어 있고 부익부 빈익비 더 심하게 굉장히 심합니다. 갈수록 제작사들 역시 사실 4화까지를 만드는 것 모든 제작사가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작사들도 이제 통폐합이 된다든지 지금은 대기업들에서 많이 스튜디오들을 대거 사들여서 이제 자금력이 있어야 드라마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특히 영상 콘텐츠 산업은 진짜 이제 완전 대규모 자본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해외에서 해외 콘텐츠들과 직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콘텐츠들이 사이즈를 늘려야 한다, 제작비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요. 더욱더 좀 그런 현상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이나 뭐 노동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양극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이제 진짜 A급의 뭐 연예인이나 가수들하고 무명 배우 가수들하고 차이가 나듯이 마찬가지죠. 생산자나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자체도 완전히 어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주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스튜디오들도 있고 그런 곳은 공채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아주 영세한 제작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기보다는 뭔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짜잘한 컨텐츠를 만드는 굉장히 많은 제작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기업과는 상황이 당연히 다를 테니까 노동 환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라는 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